이 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바이든 행정부에서 6조 달러 규모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네. 또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도 재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네. 참 이번 주에도 역시 이슈 많은 한 주였습니다. 네, 오늘 스티브 황보 장로님과 함께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그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뜨거운 그런 이슈들이죠. 네. 근데 여러분 그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월요일이 그 메모리얼 데이 아닙니까? 네. 롱 위켄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참 이렇게 꽁꽁 묶여 있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주지사는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지만 대통령은 벗으라고 그랬으니까 네. 훌훌 벗어드리고 버리고 아마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오늘 프라이데이니까 오늘 시작해서 롱 위켄드입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인데 네. 사실 메모리얼 데이는 제가 이제 선출직에도 있어 보니까 우리 주류 사회에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방 할리데이입니다. 그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현충일 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네네. 예, 우리 미국 연방 그 공휴일 중에서 이 군에 복무하신 분들을 이제 기리는 그런 그 연휴일이 그 공휴 그 할리데이가 네. 두 번 있는데 이번 오는 월요일에 있는 그 메모리얼 데이 그리고 11월 11일에 있는 그 베테런스 데이가 있는데 베테런스 데이는 역시 그 말 그대로 그 군에서 복무하신 분들 그러나 아직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생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날이고 메모리얼 데이는 현충일과 마찬가지로 군에서 복무하시고 이제 우리를 떠나신 그런 분들을 이제 기념하는 네. 그런 날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월요일 아침 되면은 메모리얼 데이 아침 되면은 시가 크든지 작든 상관없이 모든 시에서 메모리얼 데이 세레모니를 합니다. 하면은 이제 주위에 있는 군 부대의 장성들이 와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그 시에 있는 이 청소년들이 하이스쿨에 있는 마칭 밴드들이 와서 뮤직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이 미국은 참 그 군에서 복무하신 분들을 굉장히 고마워하고 참 이렇게 위에서 존경하고 또 위에서 많은 그 혜택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죠. 네. 이게 우리가 어떤 행사를 제가 이제 가보면은 정치를 할 때도 그렇고 가보면은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이 모인 회의나 그런 행사 장소에서도 군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행사인데도 사회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베테랑이 계시면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일어나면은 그게 참석한 모든 분들이 기립을 해서 박수를 해줍니다. 네네.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비행기 속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우리 미국 사회에서 어디 곳곳에서 우리는 그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our liberty, our freedom, 우리를 지켜준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연방 정부에서도 주 정부에서도 여러 모양의 그 혜택을 그분들에게 줍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시장으로 있을 때에 저희 시에도 이제 한국전에 참전하신 그 분들이 계셨어요. 네. 이제 전쟁이 벌써 70년 전이었으니까 그분들 나이가 많으시죠. 근데 그분들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대접하고 그 한국 정부에서나 영사관에서 우리 한국 참전 영사들을 위한 그런 이제 행사가 있다 그러면 꼭 제가 모시고 가고 제가 늘 대접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국제시장이었나요? 그 영화가 나왔을 때에 그 한국의 전쟁 때부터 근대사까지 그 발전한 모습까지 이 근대사를 쭉 영화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 나왔을 때도 제가 다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고 대접을 해드리고 했는데 네.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아주 어릴 때 그때 당시 한국전 당시에는 참 그 한국이 정말 못 사는 나라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한 17, 18 어떤 친구들은 나이를 속이고 더 어린 나이에도 자원해서 한국전을 참전한 친구들도 있다고 그래요. 가서 그 지금도 자신 그 싸우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그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포병 부대였는데
그 기가 다 먹어가지고 그 대포를 쏘느라고 네. 전쟁 중에 기가 다 먹어서 이게 늘 보청기를 끼고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그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싸우신 그런 분들을 이제 기억하는 날입니다. 네. 우리 한국전에도 그 참전한 미군의 숫자가 거의 한 180만쯤 될 거예요. 180만쯤. 정말 당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 미국 친구들은 몰랐죠. 예, 그런데도 남의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도 가서 위에서 싸운 미군들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이제 미국의 그 세계 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미군들이 가서 싸운 그러니까 미국의 평화만을 미국의 자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여러 곳에서 싸운 우리 미군들을 이제 기억하는 그런 날인데 네.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휴가 때 놀러 가셨다가 잠깐이라도 좀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메모리얼 데이에 남가주에서만 280만 명이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우리 이 평화 자유를 위해서 싸워준 이 군인들을 좀 기억하는 시간도 다들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분들이 우리 자유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네. 한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또 우리도 이렇게 미국에 건너와 살고 있고 또 이렇게 그렇게 연휴가 되면은 우리가 또 훌훌 또 이제 일상을 떠나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자유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싸워준 그런 분들의 그 용기와 그런 분들의 희생 때문에 된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소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려 6조 달러 규모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죠. 예, 바이든 정부의 첫 예산안이죠. 네. 사실 그 정부가 하는 일, 의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사실은 예산을 확정한 일입니다. 그 예산 안에 모든 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혹은 사업이 어프로브가 돼서도 예산이 없으면은 집행을 못 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미국이 건국될 때 보면은 이 의회가 그때는 이제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이었는데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도 그때도 이제 예산을 만들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세우는 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산을 세운다는 정부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그 예산안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지난 1년 동안 이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지출을 했는데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또 추가로 연방 정부의 1년 예산액을 넘는 더 막대한 더 추가 지출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발표를 하고 있고 네. 또 이번 예산도 지난 그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그 예산 안에 구조적으로 그 적자 1.2조 달러의 적자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네. 적자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지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지방 정부에서도 이렇게 일을 해 보면은 이 CD들도 그렇고 이 주 정부도 그렇고 연방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이 보면은 이렇게 길게 보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이제 보통 그분들이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2년 후 혹은 4년 후에 다시 선거에 나서야 되고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면은 뭐 정치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자리를 누렸지만은 4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은 그 선출직 정치인들은 그 정치 생명이 아주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면은 상당히 좀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자기들이 이제 그 임기 동안에 어떤 업적을 남겨서 하나의 레거시를 남기겠다는 이제 그런 그 욕심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출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안 쓰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안 지어도 되는 그 이 막대한 지출로 인해서 혹은 적자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점에는 벌써 자기는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참 무책임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면서도 선출직에 있으면서도
이 예산을 깎는다든지 좀 이렇게 책임감 있는 그런 이 재정 정책들, fiscal policy를 말하는 분들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깎는다는 건 누군가 이제 돈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이제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사실 가장 그 인기 좋은 것은 자꾸 예산을 푸는 거죠. 그렇죠. 예산 자꾸 베풀고 네. 국민들에게도 베풀고 공무원들에게도 베풀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예산을 보면은 주로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예산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는 그분들의 생각은 정부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주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보통 예산이 자꾸 이제 좀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거는 이제 책임 있는 그 재정 정책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좀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볼 때는 또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볼 때는 사실 그게 필요하죠. 물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재정이 정말 모든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잘 되고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동적으로 정부의 세수가 는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재정이 많다고 그러면은 충분하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좋은 일들 많이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 네. 않으면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제 지출을 늘린다면은 그 지출을 메꾸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세금을 올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정부가 이렇게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도 아니고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이거든요. 세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저희 여러분이나 제가 일을 열심히 해서 혹은 그 어떤 그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서 발생시킨 수입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떼어가면서 이것은 내가 쓰겠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물론 우리가 그 공공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길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 정부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런 공공시설들을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방비도 그렇고 그게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지만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정부가 우리 수입에서 가져가서 우리가 볼 때에 돈을 낭비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그 유권자로서 납세자로서 그것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정치인을 투표할 때 뽑을 때에 이분이 그 재정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나하고 맞는 사람을 투표로 뽑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의 그 6조 원에 달하는 그 막대한 그 예산을 보면은 참 염려하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규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식당에 이 미국 전국에 놓고 보면은 2019년 팬데믹 생기기 이전하고 그때보다도 도리어 지금 나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오, 예, 네. 그만큼 우리가 1년 내내 꽁꽁 묶여 있다가 지금 그 참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풀리면서 나가서 식사도 하고 바람도 쐬고 여행도 다니려고 지금 이제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데 네. 여러분들 이제 나가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하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제 물론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저절로 조절해야 된다.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면은 이거는 스스로 조정되기는 힘들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1970년도 말에 지미 카터 그 민주당 대통령이 있을 때에 지금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그 가스 라인이 해킹 당하면서 동부 쪽에 있는 많은 주유소에서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름을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70년대 말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을 때에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그래서 모기지 인트레스트 레이시 한 뭐 거의 20%를 육박하는 그러면서 그 주유소마다 가스가 없어서 우리는 그 줄을 몇 시간씩 서서 사기도 하고 혹은 이제 홀수 짝수 이 라이센스 플레이트 끝번호 홀수 짝수로 나눠서 이제 사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할 때에 팬데믹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경제가 호황이었습니다. 네. 실업률도 상당히 낮았고 네. 경제가 그게 불과 1년 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정부가 이 시장을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면에서 수치가 경제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많은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이미 많은 지출을 했는데 더 추가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가만 놔둬도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자영하시는 조그만 규모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생업을 잃어버리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미국 경제가 1년 동안에 그렇게 펀더멘털리 기초적인 면까지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기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세수를 마련하기 엄청난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그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세금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뭐 수입이 적은 분들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큰 기업이나 아주 부자들만 이제 세금을 올리겠다 이제 그러시는데 사실 기업이나 부자의 세금을 올리면은 그분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 기업을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코퍼레이트 텍스가 낮은 나라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수입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이제 또 그리고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는 이분들이 왜 이럴 걸 모를까 정부 이게 기업세를 올리게 되면은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기업들이 이 세금의 부담이 커지면은 이 직원들에게 주는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예 일자리 수를 줄일 수도 있고 그 기업 안에서 쓰는 분들은 이제 바람 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뭐 세금을 더 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아무런 기업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세금이 거쳐지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이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 물론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 이 바이든 정부가 처음으로 제출한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6조 달러가 통과되기는 어렵겠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소셜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버럴하지만은 그러나 피스컬 이슈에 대해서 재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은 상당히 민주당 내에는 좌측에 있는 분들에게 좀 끌려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념적인 그런 이제 사업들을 이제 자꾸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그쪽으로 이제 집행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 내에도 그런 이견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방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이 격차가 별로 심하지가 않거든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상원은 50대 50이 뭐 거의 똑같고 하원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지금 8석밖에 안 됩니다. 8석이 차이가 밖에 안 내고 그리고 내년에 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야권이 한 20석 이상 하원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내년 선거 이전에 바이든 정부나 민주당 측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내에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인플레이션이나 너무 과다한 지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비리라든지 그런 것을 공화당 의원들과 이제 절충을 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지만은 어느 시점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대화는 없이 우리끼리 민주당끼리 투표를 해서 이거 통과를 시키겠다고 이제 결정하게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내에도 염려하시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좀 많이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번 주에는 이 예산안 말고도 또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90일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을 재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죠. 제가 그것을 참 재미있게 보는 것은 1년쯤 전에 한 1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몇몇 사람들이 이거는 우한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가 있죠. 우한에 있는 레버토리
정부가 운영하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우한 레버토리에서 인위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다. 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그 정부의 그때까지 입장은 또 지금까지 많은 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입장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발생해서 동물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박쥐라든지 동물에서 우리가 인간에게 전염이 된 그런 바이러스라는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거는 우한 바이러스다. 우한 레버토리에서 이제 나온 바이러스다. 이제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저거는 음모론이다. 이거는 이제 당시 작년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대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많은 그 주류 언론들과 민주당 측에서는 저거는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이며 중국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무시를 했어요. 네네. 공격을 하고. 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주류 언론조차도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많은 네. 정황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보면은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설명한 대로 그 우한 레버토리 바로 근처에 그런 이제 야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동물이나 여러 가지 뭐 박쥐도 팔고 중국 사람들 뭐 배려보게 다 먹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많이 먹지만은 그런 데서 전염돼 거기서 발생한 것이라고 이제 설명해 왔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는 게 작년 11월 달인가 작년 아니죠. 그 전에 그 이 미국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그 우한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우한 레버토리에서 여러 한 3명인가 4명 여러 직원들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본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감염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며칠 동안 이제 그 시티 전체를 시티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뉴욕 시티보다 더 큰 아주 큰 도시인데 우한 시티 전체를 완전히 그냥 셧다운 시키는. 근데 이제 중국이니까 뭐 설명을 안 하죠. 네. 아무리 물어봐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항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그때는 뭐 음모론이니 그렇게 비판을 하던 그 주류 언론조차도 돌아서서 이거는 이제 누구의 책임인지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는 이제 좀 의심해 볼 여지가 있고 좀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폼페이오 그 당시 국무부 장관이 국무부 내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찾는 그 조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중단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는 이제 지시를 했죠. 이렇게 원인을 찾아라. 90일 내에 그런 보고를 해라. 네.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많은 이 미국 정부 내에 특히 그 CIA나 정보기관 내에 많이 지금까지 1년 이상 이 컬렉트된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까발켜라. 정부가 아는 게 뭐냐 지금까지. 아는 만큼 우리가 지금 당장 왜 90일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미 중국 정부는 그 우한 레버토리에 있는 모든 증거라든지 그런 그 자료라든지 그걸 다 벌써 없앴을 것이다. 그렇죠. 9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정보기관들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그 자료나 인포메이션을 지금 현재 좀 공개를 하라.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죠. 예. 근데 이제 또 페이스북도 보면은 최근에 이번 주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우한 레버토리에서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라는 그런 포스트를 페이스북에 누가 이렇게 작성해서 글을 올리면은 페이스북이 지워버렸거든요. 삭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한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포스트를 해도 지우지 않겠다고 이제 정책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이렇게 작년 선거 때는 그 트럼프가 하는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고 음모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당한 것 같고 지금 와서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정부가 이것을 지금까지 그 우한 레버토리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실수로 나와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지난 1년 동안에 미국에서만 60만 명의 이 생명을 잃었고 물론 이제 생명을 잃은 것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생업을 잃고 심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나서 뛰놀지도 못하고 정신적인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35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금 현재 미국 역사상 미국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숫자가 한 65만 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미국에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60만 명의 미국인이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세계에서는 350만 명의 생명이 잃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발표해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많은 분들의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쥐어야 되는데 이것을 인베스티게이트하기 위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도 1년 이상 전부터 계속 그 중국 정부에 우리가 인베스티게이트 조사하는 팀을 보내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받아주질 않았거든요. 네. 허락 안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 UNA에 있는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거기에 있는 그 이 수장도 그분이 중국 정부의 협력으로 이제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계속 중국을 이제 좀 보호해주는 그런 입장을 취해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WHO를 이제 탈퇴를 하려고 그랬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연방의회가 미국인들 중에서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족이 목숨을 잃었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그걸 허락하는 그런 법을 이제 만들고 있는가 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 차원에서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게 이제 이 중국 정부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지 않고 지금까지 잘못을 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중국 나라의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개인 차원에서도 이번에 그 희생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하신 피해를 보신 분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반중 정책을 펼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로도 이 우한 기원설을 지금 지지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나요? 글쎄요. 지금 참 그 바이든 대통령도 참 좀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조금 좀 혼란스러운 중국에 대해서 네. 좀 혼란스러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아마 좀 이 시간이 가면서 좀 스스로도 중국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그 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꿈은 자신들이 스스로 늘 밝혀온 대로 미국의 패권 국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꿈이 중국의 이제 공공연한 공개적으로 내놓은 자신들의 이제 목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이제 직시를 하고 이제 대처를 취했고 그 전에 있던 대통령들은 중국을 이만큼 키워놓은 것이고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그런 경제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계속을 해야 하는데 네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하게 거기에 대해서 꺼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더 중국에 대한 강경한 그런 그 정책을 입장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고 또 팬데믹의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바이든 행정부도 참 여러모로 경제도 챙겨야 되고 정치 뭐 챙겨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새로운 발표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잃지 않고 따라가는 게 또 우리 유권자로서 중요할 것 같네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권자로서 혹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로서 이렇게 이런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할 때에 이렇게 잘 결정하시는 것이 잘 투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내년에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흐름 제대로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 장로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